이번 영상에서는 미래 가치 분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에서는 미래 가치, 최종가 그런 좀 다양한 이름을 가지는 척도를 이용한 분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토픽 4라는 거는 우리 현재 가치법 토픽이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대안의 현금 흐름을 현재라고 지칭되는 시점, 즉 계획기간 시작 시점에서의 단일 금액 등가로 표현하는 것을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돈의 시간 가치 때문에 그 현재 시점의 가치랑 뭐 미래 현재 이후 시점들의 가치랑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시점을 통일해 가지고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시점의 돈의 가치를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제일 편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돈 쓰고 일을 해서 돈 받고 하는 그런 금액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대한 현금 흐름을 단일 금액 현재 가치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를 편해하고 그래서 좋아한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등가인 단일 금액, 그러니까 단일 금액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자 하면 미래의 여러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을 할인을 해야 되죠. 할인이라는 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을 그 돈의 시간 가치, 그러니까 MARR이라든지 이자율, 할인율 이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과거로,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미래 거를 그 시점보다 과거로 보내는 이제 그 행위를 우리가 할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이다라고 했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할인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재가치법에서 소개했던 방식들이 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다 미래 거를 현재로 바꿔서 뭐 비교하고 합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돈을 할증한다는 개념보다 할인한다는 개념을 조금 이제 가슴 깊이 이해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 내가 얼마만큼의 목돈을 은행에다가 딱 저금을 해놓으면은 그 은행에서 이자를 붙여서 나한테 주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할증되는 거. 돈이 이제 가만히 은행에다가 넣어놔도 돈이 불어나는 그런 개념은 이제 체득을 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래 거를 현재 걸로 바꿀 때는 그 양이 줄어든다는 거, 그런 개념, 할인에 대한 개념은 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득을 잘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 같이 경제성 공학 배우고 그런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 세상에는 우리 같이 경제성 공학 잘 배워가지고 할인이라는 거, 또 할증이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분들한테 맞춰서 이제 현재 가치 분석을 해주기보다 그냥 그 미래 가치, 미래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시점에서의 가치로 딱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돈 얼마가 미래 돈은 이렇게 커진다든지 이런 개념은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호소력 있게 어떤 투자 대안의 경제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미래 가치 분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목표 설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뭐 재무 계획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도 다 개인을 뭐 일종의 회사라고 치면은
이제 재무 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자기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투자 여기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이제 아까 목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미래가치 분석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투자 대안을 어떤 동일한 시간 기간 동안 투자 대안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또 별로 없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에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 상황,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대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투자 대안에 내가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 그런 투자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떤 시점에 얼마가 되는지 그거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현재 가치보다 또 미래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토픽에서는 미래 가치 분석을 통해서 단일 투자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투자 대안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결정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또 미래 가치 분석으로 여러 투자 대안에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투자 대안에 투자된 돈과 투자되지 않은 가용자금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미래가치 분석의 단일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자면은 어떤 투자 대안의 미래가치 FW라고 하겠습니다. 퓨처월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죠. 이런 이제 어떤 뭐 현금 흐름도가 이렇게 막 있으면은 단일 금액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AT에다가 1 플러스 I에 n-t t승을 곱한 거를 이제 다 더한 거잖아요. AT라는 거는 각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들, 그걸 AT라고 하는 거죠. A0, A1, A2, A3, A4 식으로 가서 이때는 A, N이 되겠죠. 그때 얘를 돈의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일로 보내고 얘도 일로 보내고 얘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얘 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준 게 요 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분석과 마찬가지로 투자 대안의 채택 여부는 이게 성립하냐 안 하냐 요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 가치인데 만약 이 미래 가치가 양의값을 가지면은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투자 대안은 당연히 채택돼야 할 것이다. 또 S&P 머신 예제입니다. S&P 머신 우리 이제 여기서 봤던 여기서도 봤고 예제 4.1 토픽 4의 예제에서도 봤던 요 예제에서 어, 어, 이번에는 미래 가치를 분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하던 거랑 비슷합니다. 미래 가치를 구하면 되고요. 미래 가치는 어떻게 구해지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겁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단위 금액 미래 가치로 바로 주어져 있는 그 정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여기서 보면 아까 요거를 92,500 더하기 5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단위 금액 미래 가치로 바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더하고 이제 아까 그 식에서 앞에 붙어 있던 두 개는 이제 얘를 미래로 바꾼 것과 요 92,500짜리 연간등가 얘를 단위 금액 미래 가치로 바꾼 거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마이너스 50만인데
얘를 단위금액 미래 가치로 바꾸려면 지금 얘는 P인 거예요. 걔는 F바 P를 해주면 되죠. 근데 F바 P라는 거는 그냥 1 플러스 I에 N승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N. 그래서 마이너스 50만에 1 플러스 I에 N승 곱해주면은 2에 이제 단위금액 미래 가치가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 더 해주고, 다음에 92,500짜리 연간등가 이거는 92,500에다가 F바 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A가 주었을 때 F를 알려주는 그런 공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92,500에 F바 A 공식은 요거고, 요거는 그냥 공식도 필요 없이 그냥 1 플러스 Y에 10승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스크린샷을 안 갖다 놨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요 정도 나옵니다. 227,341 달러. 요거를 한번 파이썬 가지고 넣어보자면 비슷하게 하면 돼요.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하게 하는데 비슷하게 리스트 CF에다가 현금 흐름 개요를 다 넣어주고 1, 2, 3, 4, 5, 6, 7, 8, 9 플러스 5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냥 다 현재 가치로 바꿔. 현재 가치로 바꿔. 수년제 가치로 바꿔놓고 걔를 다시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실수를 안 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MPV에다가 저 현금 흐름 개요에 수년제 가치를 넣어주고 MARR 10%니까 0.1 리스트 CF 넣어주고 요거를 이제 저거를 단위금액 현재 가치로 해서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레이트 0.1 MPAR 10 PMT는 이때 없고요. 그리고 단위금액 현재 가치가 방금 위에서 계산한 MPV 요게 되고 그래서 해보면 227,340 정도가 나오고 요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요거랑 똑같다. 이때 의사결정은 미래가치, 계산된 미래가치가 0보다 크니까 경제성이 있고 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분석을 하든 뭐 연간 가치 분석을 하든 미래 가치 분석을 하든 결국 다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동등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일 대안의 경우에 예제 하나를 했고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미래가치 분석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목표치를 두고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뭐가 하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경기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여러분들 같은 엔지니어가 23세가 되는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23세가 됐다고 치고 오늘부터 자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58세가 될 때까지 58세가 되는 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자금 적립을 하고 그때 이제 한 번에 500만 달러를 딱 뽑아갈 수 있게 되도록 그러니까 은퇴 자금으로 500만 달러를 모은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58세에 딱 은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 매년 1회씩 총 36회에 걸쳐서 적립식 투자 펀드에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연간 적립금 불입액을 처음 23세 생일에 5,000달러에서 시작해서 전년 대비 매년 일정액 G만큼 증액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매년 6.5%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등차 G의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상황에서 딱 모든 그 힌트들, 정보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급수 현금 흐름이 들어가 있는 합성급수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내가 현금 흐름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도로 좀 현금 흐름도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23세가 되는 오늘 이게 오늘이고 이때 3세가 되고 마지막 시점에는 이 사람이 58세 이때까지 딱 정립하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5천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이때 이게 5천이야. 세 58세. 그래서 이때 5천을 넣고요. 마이너스 5천인 거죠. 5천을 넣고 그 다음부터 G만큼 증액하고 싶으니까 24, 세는 뺄게요. 그냥 24. 이때는 5천에서 마이너스 5천 플러스 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세는 또 마이너스 5천 플러스 2G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게 등차급수 현금 흐름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쭉 그어가지고 잘 그렸네. 그리고 이때는 57세, 56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58세는 얼마 넣었는지 요거 계산해 보면은 5천 플러스 이 몇 G예요? 23에서 0G고 24에서 1G, 25에서 2G 이러니까 요거에서 23 뺀 것만큼의 G를 해줘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35G가 되는 거죠. 얘는 5천 플러스 34G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싶은 게 58세 마지막으로 딱 놓고 한 방에 이제 뽑을 건데 이게 이제 500만이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튼 미래 가치죠. 단위금의 미래 가치고. 그러면 이때 이제 G는 얼마가 돼야 될까? 요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방금 그린 대로 F값 이게 500만이 있고 그리고 이때 MARR은 6.5% 이걸 쓴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등차급수 현금 흐름이 들어있으니까 A1이 5천인 거고 A1이 5천인 거고 그리고 이때 단위기간의 수는 36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어차피 등차급수 현금 흐름으로 나타낼 거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면은 이 개수가 아마 35개가 될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두 개. 이렇게 23에서 25까지는 2개 기간이잖아요. 그럼 58에서 23 빼면은 사실 35개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n을 35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등차급수 현금 흐름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차급수 현금 흐름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첫 번째 현금 흐름이 G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이 두 번째 기간 말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날까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간을 고려한 돈의 가치 계산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자 보세요. 요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등차업소 현금 흐름은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두 번째 기간 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맨 아래 있는 거 이게 등차업소 현금 흐름의 현금 흐름도였는데 0번째, 3번째, 두 번째 기간 말에 처음으로 G가 있는 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만 보면은 마치 23세부터 시작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는 22세 이 시점을 이제 0시점으로 놓고 쭉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위 기간의 개수는 36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G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니까 G의 값을 구해야 돼. 내가 여기다 주의사항 써놓은 게 바로 요런 거, 요거를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 이렇게, 하나, 둘, 셋, 쭉 와가지고, 이거를 단위금액 미래가치로 바꾼 이게 500만이 되도록 하는 그런 G, 그런 G가 몇이 될까?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단위금액 미래가치 500만이고 걔를 요거 더하기 요걸로 나타낸 거야.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합성급수 현금 흐름을 요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제 균일급수 현금 흐름이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점부터 G, 2G 줄여서 이건 몇 G? 33G 이거는 이제 34G 이거는 35G 이렇게 되는 저기 등차급수 현금 흐름이 합쳐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A가 5천인 그러니까 사실 5천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5천이겠지. 마이너스 5천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양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싹 다 더했을 때 그 양이 500만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A를 5천으로 놓겠습니다. 5천 곱하기 이게 지금 A가 있으니까 A에다가는 F바 A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F가 되잖아요. 그래서 5천에다가 F바 A 6.5 그리고 N 36 그거 한 거. 이런 균일급수 현금 흐름을 이제 단위금액 미래가치로 바꿨을 때 요만큼이 이제 이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이 덩어리.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덩어리는 등차급수 현금 흐름의 단위금액 미래가치죠. 이렇게 0, 0, 1, 2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36 시점이라고 하면 한 번, 두 번째 기간 말부터 이제 G 이게 이제 2G 그리고 쭉 3G, 4G 와가지고 33G, 34G, 35G 요 놈의 단위금액 미래가치 그거는 이제 우리가 G를 아니까 G에다가 F바 G하고 I, N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이게 또 F가 나오는 거죠. 요 놈에 대한 그래서 이 놈이 하나의 단위금의 미래가치가 됐을 때 그 F
그게 이거다.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우리가 500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G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F바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이라는 거 스크린샷 찍어놨고, F바 G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이라는 거 찍어놨습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손으로 그냥 풀지 않고 이렇게 파이썬을 통해서 바로 해볼게요.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은 일단 G라는 게 미지수니까 미지수일 때는 우리 늘상 하듯이 그 심파이 패키지를 쓰겠습니다. import simpy as sp.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marr은 0.065고요. 그리고 단위간의 수는 36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현금 흐름 개요를 이제 미지수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 먼저 현금 흐름 개요에서 0시점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없는 거죠. 0으로 그래서 초기화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G라는 애를 미지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 개요를 이제 개요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이 23세 시점, 1시점에는 그냥 마이너스 5,000이고 2시점에는 마이너스 5,000 플러스 G인 거고, 이런 식으로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서 저 리스트에다가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36번만큼 35번만큼 넣어줄 거고, 35번이야? 36번이야? 약간 애매한데? 지금 이게 몇 개가 들어있지? 36번만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현금 흐름도를 보면 아는데 1, 2 해서 36까지 있으니까요. 36번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레인지에다가 이 36만큼, NPR만큼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리스트 CF의 어펜드를 써가지고 뒷공무니에다가 5000 플러스 T 곱하기 G를 해주면 되죠. 근데 T가 이렇게 레인지 NPR이면은 이게 지금 3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에서 35까지 T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0 들어가면은 그냥 5000이니까 맞잖아요. 여기에 50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00 플러스 G만큼 계속 들어가게, 그렇게 코드를 잘 짜놨고, 그 다음에 MPV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있는 현금 흐름도에 대해서 또 단위금액 현재 가치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단위금액 현재 가치와 등가가 되는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미래 가치가 우리가 원하는 500만이 된다라는 등식을 세워서 그 등식을 만족시키는 요 미지수 G값 찾도록 이 심파이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NPV를 먼저 npf.npv 함수를 써서 rate,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줄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먼저 보여줄게. 이 리스트 CF를 열어보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걸 주지? 갑자기 뻗었는데 여기 보면은 잘 돼 있잖아요. 0, 5,000, 5,000 플러스 G, 5,000 플러스 2G, 5,000 플러스 3G, 이게 그냥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얘는 뭐 내가 부호를 붙였지만 양적으로 해서 그냥 부호는 다 양수로 통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됐다. 그래. 그 다음에 그런 현금흐름 개요에 대한 현재 수련제 가치는 이렇게 MPV 함수를 써가지고 MPV를 구해보면 얘도 이제 어떤 G라는 미지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놈의가 등가인 단위금액 미래 가치는 FV 함수를 쓰면 되고 FV 함수의 레이트, NPR, PMT는 0이고 그 다음에 단위금액 현재 가치를 음수로 넣어줘야 돼요. 이때는 FV도 보면 G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 있겠죠. G 곱하기 뭐 플러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등식을 하나 세우는 거죠. P.EQ 이걸 써가지고 저 FV랑 우리가 원하는 500만 달러라는 양이랑 같다 라는 등식을 세우고 그 등식을 풀게 하면 솔브를 써서 풀게 하면 G에 대해서 푸는 거죠. 미지수 G에 대해서 풀게 하면은 그 G의 값은 2901.67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23세가 되는 오늘부터 5천을 넣고 24세가 되는 생일에는 5천 플러스 2901을 넣고 그 다음에는 5천 플러스 2901 곱하기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쭉 넣어서 58세가 되는 생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5천 플러스 35 곱하기 2901을 넣은 다음에 한 번에 인출을 하면 500만 달러를 딱 찾아가지고 은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도 약간 추가적인 해석을 해볼 만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연 5.5%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럴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 30 몇 년이야, 35년인가 있다가 은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35년 동안 내내 투자 수익률이 연 6.5%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연 6.5%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찾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G 값 요거를 스몰 g에다가 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돼요. 요게 지금 리턴 해준 값이 리스트로 리턴을 해줬으니까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 0에 해당되는 값을 스몰 g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스트 cf를 다시 좀 만들어봐. 근데 요거를 그냥 재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스몰 g를 넣어주면은 아까처럼 미지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리스트 cf를 이제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레이트를 투자 수익률을 이제 0.0부터 지금 뭐 6.5% 정도보다 작을 때 얘기를 하니까 이걸 0부터 1까지 다 하지 말고 얘보다 이제 조금 큰 10의 배수인 10% 거기까지만 그림을 그려보려고 이 끝부분을 0.1로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0.01 간격으로 해보자. 그 다음에 리스트 FV를 이제 담고 있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npf.fv 여기 FV를 요거 써가지고 하면 돼요. 요거 써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이때 요 npv 값도 npv라고 해주지 말고 여기서 한 요거를 넣어주면 되지. 요렇게 해준 다음에 요 레이트를 바꿔가면서 레이트는 방금 위에서 만든 여기에 있는 레이트로 바꿔가면서 자 요것도 0.11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0.1까지 딱 나오니까. 얘는 이제 0.09까지만 이렇게 살짝 벗어나 있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지금 0.1까지 볼 게 아니라 0.65, 그러니까 6.5%보다 작은, 지금 여기가 6%, 8%, 여기가 이제 7%일 테니까 요거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궁금한 거니까요. 이렇게 아무튼 해주고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lt.plot 리스트 레이트 리스트 fv 그리고 lt.y라고 fw라고 하고 lt.x레이블 리트라고 하고 타이틀 fw vs 레이트라고 제목을 좀 붙여주고 격자무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fw 값이 좀 크잖아요. 우리가 계속 뭐 500만 달러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 y축 값에서 조금 별로 없어도 될 범위를 알아서 잘라버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y축이 0부터 시작하게 좀 설정을 해주자면 kt.ylim, ylim이라고 해서 그놈의 바닥 부분을, 바텀을 0.0부터 시작하게 해주면은 이게 0부터 이렇게 알아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살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0.06, 그리고 여기가 0.07, 여기가 0.065, 우리가 계속 분석에 사용했던 6.5%가 한 이 정도 될 텐데, 그래 그때는 그러면 500만 달러 가지고 이제 은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근데 6.5%보다 투자 수익률이 작게 되면은 이제 500만 달러보다 적게 가지고 은퇴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야? 0.04%야?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만 가지고 은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약간 미래 설계에, 은퇴 이후 미래 설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미래 가치 분석의 단일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미래 가치 분석의 여러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